今年夏天是有史以来最热的夏天，已经立冬了，但天气一点都不像冬天。是啊，这跟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听说北极的冰融化得越来越快了，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对，所以我们应该更努力去保护环境，不然的话，未来的情况只会更糟。你说的对，我们要从日常生活中开始，比如节约用电，减少浪费。是的，还有一次性塑料袋会污染环境，尽量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可以带自己的购物袋去超市。没错，尽量使用公共交通工具，减少开车，这样可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还需要多种一些植物，特别是在家里或者社区里，这样有助于净化空气。是的，环保是我们每个人的责任，希望大家都能从小事做起，为地球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네,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들리셨나요? 어떤 주제로 하는 건지? 화면에 대화문이 안 나오네. 자꾸 대화문이 끊겼네. 스토리는 이해가 되네요. 아, 스토리 이해가 되셨어요? 자, 조금 난이도가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 제목이란다. 질문이 이런 질문. 일부 몇 개 기여하는 방법에서 놓친. 자,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为什么今年夏天是最热的夏天？为什么今年夏天是最热的夏天？ 두 번째, 北极熊的生存为什么变得越来越难了？北极熊的生存为什么变得越来越难了？ 다음은 我们可以做什么来节约能源？我们可以做什么来节约能源？ 다음은 为什么要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为什么要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 다음은 植物对环境有什么好处？植物对环境有什么好处？ 자, 이렇게 5개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시 나갑니다. 今年夏天是有史以来最热的夏天，已经立冬了，但天气一点都不像冬天。是啊，这跟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听说北极的冰融化得越来越快了，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对，所以我们应该更努力去保护环境，不然的话，未来的情况只会更糟。你说的对，我们要从日常生活中开始，比如节约用电，减少浪费。是的，还有一次性塑料袋会污染环境，尽量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可以带自己的购物袋去超市。没错，尽量使用公共交通工具，减少开车，这样可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还需要多种一些植物，特别是在家里或者社区里，这样有助于净化空气。是的，环保是我们每个人的责任，希望大家都能从小事做起，为地球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今年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 같이 볼까요? 환경 보호해야 한다. 맞아요. 환경을 보호하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今年夏天是有史以来이게 역사이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이래란 말이 맞나요? 지금까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어. 地球变暖，北极的冰融化了，대중교통 등污染环境，自己带的袋子净化空气。좋습니다， 박성우님。 자, 今年夏天是有史以来最热的夏天。有史以来하면 이게 역대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已经立冬了. 이미 입동이 지났어. 올해 입동이 11월 7일이었죠. 11号 7月是今年的立冬. 已经立冬了. 但天气一点都不像冬天. 근데 날씨는 전혀 겨울 같지가 않아. 是啊，这跟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 그래, 이건 지구 온난화와 큰 관련이 있어. 全球变暖, 따뜻해지다. 전체 지구가 따뜻해지다. 지구 온난화, 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 听说北极的冰融化得越来越快了. 듣자니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 점점 더 빨리 녹아간대. 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 북극곰이 생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 对，所以我们应该更努力去保护环境.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 不然的话未来的情况只会更糟. 안 그러면 우리 미래 상황은 더 엉망이 될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러면 更糟. 糟가 이게 엉망이다, 나쁘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你说的对, 내 말이 맞아. 我们要从日常生活中开始.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比如节约用电.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节约라고 합니다. 节约用电. 减少浪费. 낭비를 줄여야 돼. 是的, 还有一次性塑料袋会污染環境. 그 1차성 일회용 비닐봉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尽量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 일회성 비닐봉지는 되도록 사용을 줄이고 可以带自己的购物袋去超市. 자기만의 어떤 쇼핑백을 가지고 마트에 장보러 가면 좋아. 이런 뜻이겠죠. 可以带自己的购物袋. 购物袋 하면 여기 쇼핑백, 자기만 이제 가지고 있는 쇼핑백을 말합니다. 没错, 맞아. 尽量使用公共交通工具,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减少开车, 운전을 줄이고 这样可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일 수 있다. 尽量使用公共交通工具, 减少开车, 这样可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죠? 还需要多种一些植物. 또 식물을 더 많이 심을 필요가 있다. 特别是在家里或者社区里, 특히나 집안이나 혹은 어떤 그 구역 내에서 식물을 많이 심어서 这样有助于净化空气. 이렇게 하면은 공기를 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是的, 맞아. 环保是我们每个人的责任.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环保是我们每个人的责任. 希望大家都能从小事做起. 사람들이 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为地球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贡献, 그러니까 헌신하다, 바치다.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위해서 자기의 작은 힘을 조금이라도 이제 합치기를 바란다.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온 질문이 뭐였죠? 为什么今年夏天是最热的夏天? 첫 번째 질문은 为什么今年夏天是最热的夏天? 왜 올해 여름은 가장 더운 여름이었을까요? 因为是全球变暖. 地球变暖了或跟全球变暖了跟这个有很大的关系所以今年的夏天是有史以来最热的夏天 이걸 말하면 되겠죠? 这跟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 자, 두 번째 질문은 北极熊的生存为什么变得越来越难了 북극곰의 생존은 왜 점점 더 어려워졌을까요? 였습니다. 그러면은 北极的冰融化得越来越快 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 그래서 요거 말하면 됩니다.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빨리 지금 녹아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 요거예요. 나 세 번째 질문은 我们可以做什么来节约能源?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요거는 我们要从日常生活中开始节约用电减少浪费 요거 말하고 그럼 아래 자세하게 뭐 이次性塑料袋 이걸 줄인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도 이제 최대한 사용하고 차를 운전 줄인다거나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말해도 돼요. 그다음에 为什么要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呢? 요거 네 번째 질문이었죠. 왜 일회성 비닐봉지를 줄여야 되냐? 因为一次性塑料袋会污染环境. 환경을 오염할 수 있다.
그래서 尽量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我们可以带自己的购物袋去超市 우리는 자신만의 쇼핑백을 가지고 이제 장 보러 가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植物对环境有什么好处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것도 여기 나왔죠. 多种一些植物特别是多种一些植物这样有助于净化空气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걸 말하면 돼요.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所以呢这个要多种一些植物因为有助于净化空气 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쉽죠? 우리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年夏天是有史以来最热的夏天，已经立冬了，但天气一点都不像冬天。是啊，这跟全球变暖有很大的关系。听说北极的冰融化的越来越快了，北极熊的生存变得越来越难了。对，所以我们应该更努力去保护环境，不然的话，未来的情况只会更糟。你说的对，我们要从日常生活中开始，比如节约用电，减少浪费。是的，还有一次性塑料袋会污染环境，尽量减少使用一次性塑料袋，可以带自己的购物袋去超市。没错，尽量使用公共交通工具，减少开车，这样可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还需要多种一些植物，特别是在家里或者社区里，这样有助于净化空气。是的，环保是我们每个人的责任，希望大家都能从小事做起，为地球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네. 지매님 글이 늦게 올라왔거든. 지금 왜 이 댓글이 굉장히 늦게 올라오네요. 지금 수업 화면에는 댓글이 아예 멈춰 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멈춰 있네요. 오늘 왜 이러지?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컴퓨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북극얼음이 빨리 녹음 전기전략 공공버스 이용 일회성 줄이고 장바구니 식물을 많이 키워 공기정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대화문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하면 좋은지라는 대화문이었어요. 자, 다음은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무다부샤 배웠잖아요. 무다부샤가 뭐였죠? 크지도 작지도 않다, 즉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사자성어도 비슷하게 따하고 샤오가 들어갔습니다. 저번에는 부다, 부샤오였고 이번에는 뿌가 아니라 메이가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부정은 뿌였고 이번에는 메이가 들어갔어요. 메이다, 메이샤오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이다, 메이샤오. 이것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메이다, 메이샤오. 저거는 비교 형태문일지. 메이다, 메이샤 이것도 사자성어 맞아요. 메이가 자 뿌는 아니다 였잖아요. 뿌는 아니다 부정이죠. 메이는 뭐죠? 메이는 없다로 보면 돼요. 없다. 메이다, 메이샤 그러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이것도 사자성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자성어의 해석으로는 상하 차별이 없다, 연령 지위에 차별이 없다, 뭐 지위가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실제 원어민들이 이 사자성어를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은 우리 한국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래 위도 없어, 아래 위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런 말 하는가?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좀 무례하게 막대할 때 위아래도 없다, 위아래도 모른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메이다, 메이샤오 좀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메이다, 메이샤오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다,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요. 위아래도 없다. 맞아요. 위아래도 없다. 그래서 요 메이다, 메이샤오를 중국인들이 쓰는 이제 일상 예문으로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자, 요 표현은 메이다, 메이샤오를 넣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 막 누구한테 막 뭔가 따시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서 왜는 진짜
너 진짜 그 이유를 물어보는 왜가 아니라 약간 좀 훈계하듯이 하는 표현이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짓을 해? 이럴 때 왜는 怎么를 많이 쓴다고 했죠. 为什么가 아니라 为什么를 넣으면은 진짜로 그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고 怎么를 넣으면은 너 왜 이렇게 뭐 어떻게 이럴 때 무슨 你怎么这儿见大人不打个招呼见大人也不打个招呼你怎么这儿왜这儿예요? 이거 오타 아니신가? 这么죠? 맞아요. 你怎么这么你怎么这么你怎么这么没大没小 요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见大人不打个招呼大人大人 이럴 때 大人을 안 써요. 大人이 어른이 맞긴 맞는데 大人을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아이와 상대적으로 같이 말할 때 大人和小孩小孩子参观动物园时必须由大人带领. 그러니까 아이가 공원을 참관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된다. 이럴 때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른을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말할 때 그런 문장에서는 小孩,大人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어른들이 일이니 너 아이들은 상관하지 말라. 이럴 때도 这是大人的事小孩别管. 이렇게 어떤 한 개의 문장에 어른들의 일에 아이는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같은 문장에 어른과 아이가 같이 나올 때 이럴 때는 大人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어른이란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른은 뭐냐면은 이럴 때는 长辈라는 표현을 씁니다. 长辈. 어른 보고 인사를 해야지. 이럴 때는 长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꿈희망님은 老人이라고 하셨는데 老人은 뭐냐면은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아주 연세가 많은 좀 어르신을 말하고 여기에서 어른은 이 아이한테 말할 때는 이 어른이 어쩌면 30살일 수도 있고 40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어른이 꼭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른인 경우에는 뭐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30, 40이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老人도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예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장에서 어른 보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때는 长辈라는 표현을 써요. 长辈. 그래서 你怎么这么没大没小见了长辈也不打招呼也不打个招呼 그를 넣어도 돼요. 你怎么这么没大没小见了长辈也不打招呼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长辈를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입니다. 그는 항상 예의 없이 말해서 가족들이 어른을 존중하라고 충고해 줬다. 그는 항상 예의 없이 말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른을 존중하라고 충고해 줬다. 예의 없이 말하다. 여기에도 메이다 메이샤를 넣으면 되겠죠. 항상 부사 하나 넣고 메이다 메이샤 넣어서 他总是没大没小的说话家人劝告他尊重长辈. 비슷하게는 나왔어요. 근데 조금 어색해요.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의견 있으신가요? 또 다른 문장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메이다 메이샤가 이게 사자성어잖아요. 동사 앞에 부사처럼 메이다 메이샤的说话 劝告 劝告도 뭐 이걸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거위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劝을 많이 씁니다. 劝告하고 劝 사실은 비슷한 뜻이긴 한데 劝告 해도 돼요. 근데 거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그냥 劝 한 글자로 많이 씁니다. 劝告는 요거는 조금 문장에서 더 자주 나온다고 할까요? 문체어에서
그래서 그냥 거위에서는 최엔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데 근데 최엔가오 해도 돼요. 이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앞부분에서 他总是没大没小的说话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没大没小가 说话 이게 동사 앞에 부사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잘. 그래서 他总是说话没大没小 이렇게 표현합니다. 他说话总是没大没小 이렇게 그는 말을 하는 게 늘 예의가 없다. 他说话总是没大没小. 家人劝他尊重长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他说话总是没大没小 이렇게 고치면 돼요. 他说话总是没大没小家人都劝他要尊重长辈. 네, 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长辈를 해야 돼요. 尊重大人 하면 안 돼요. 어색해요. 尊重长辈. 他说话总是没大没小. 지메이님 보자. 他总是没大没小劝说家人要尊重长辈. 이거 조금 어색해요. 일단 앞부분의 지메니 문장은 他总是没大没小 말하는 게 예의 없이 말한다잖아요. 그냥 他总是没大没小 하면 그는 그냥 늘 예의가 없다고 이 문장에서는 말할 때 예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이걸 넣는 게 좋겠죠. 물론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他总是没大没小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평소에 좀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고 말하는 게 좀 예의가 없다 할 때는 他说话总是没大没小. 그래서 劝说家人 하면은 누군가가 그의 가족한테 뭔가 이제 충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충고했다 할 때는 家人劝他잖아요. 그래서 劝说 앞에 家人을 넣어줘야 돼요. 劝说 뒤에다가 家人이 오면은 누군가가 그의 가족을 설득해 뭐 이제 충고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劝说도 돼요. 劝说도 뭐 타일이다, 설득하다, 충고하다, 권고하다, 권유하다 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단어는 문제 없는데 일단 앞에 家人劝说他 이렇게 잠깐만요. 劝说 劝说가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는 목적어 오는 걸 별로 못 들어봤네. 마마 劝说我去想. 되네. 子女都极力劝说他. 됩니다. 그러니까 家人劝说他要尊重长辈 이렇게 쓰면 돼요. 家人劝说他要尊重长辈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他说话总是没大没小家人都劝他要尊重长辈. 지메니 문장으로 하면은 他说话总是没大没小家人都劝说他要尊重长辈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는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자라서 지금도 말할 때 항상 예의가 없다.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자랐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워서 정말 이제 버릇이 없게 자란 사람.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자랐다.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他从小长大了没大没小现在也说话无礼貌 没大没小를 앞부분에 넣으셨네요.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자랐다. 버릇없이 자랐다. 이게 예의가 없다랑 뭐 조금 이제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앞부분에다가 메이다 메이샤오를 넣을지 뒷부분에 지금도 말할 때 항상 예의가 없어 여기에다가 메이다 메이샤오를 넣을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성우님 앞부분에다가 넣었네. 그래서 지메님 他从小娇生惯养现在说话还总是没大没小. 좋습니다. 娇生惯养을 하셨구나. 오, 娇生惯养. 娇生惯养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좀 이제 응석바지로 자랐다 이런 뜻이에요. 귀염둥이로 자랐다.
귀염둥이로 자랐다, 응석바지로 자라다랑 한국 응석바지로 자라다랑 버릇없이 자라다 이게 같은 뜻인가요? 한국어에? 한국어를 모르겠네. 약간 뜻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귀염둥이로 자랐다, 응석바지로 자랐다 이거는 정말 사랑을 듬뿍 막 넘치는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랐다는 뜻이 아닌가? 버릇없이 자랐다는 이게 물론 이것도 가족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줘서 이 아이가 좀 나쁜 버릇이 생겼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버릇없이를 没有规矩啊没有规矩 버릇없이 자랐다잖아요. 没有规矩는 그냥 좀 잠깐만요. 没有规矩 자신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다 没有规矩 没有规矩도 약간 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뜻이 좀 있긴 있어요. 버릇없이 행동 안 한다. 这样没有规矩 规矩가 좀 규칙인데 규칙성이 없다. 이제 약간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뭐 예의나 이런 규칙마저 없다. 이러면 没有规矩 하면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릇없다. 요 표현도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요 표현을 쓰긴 씁니다. 没有规矩라는 걸. 애가 너무 밝아져서 버릇이 없다. 这孩子没有规矩. 요걸 써도 돼요. 没有规矩.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아마 우리 수업에서 처음 예전에 아마 한두 번 나온 것 같은데 被宠坏了 이 표현 처음인가요? 宠坏 이거예요. 종이 뭐냐면은 종이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예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예뻐하는 걸 종이라고 하거든요. 총애하다, 편애하다. 종이 총애하다, 편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화이가 들어갔어요. 화이는 나쁘다. 그러니까 너무 총애를 한 나머지 아이가 나쁘게 변했다. 이거 이제 어릴 때부터 좀 从小被宠坏了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집에서 오냐오냐 하게 키워서 애가 싹 잘못 길들여졌어. 버릇없이 됐어. 이 표현을 从小就被宠坏了. 너무 예뻐해서 망가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娇生惯养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뭐 지나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지만 이게 나쁘게 됐다라는 뜻은 조금 이것보다 덜해요. 娇生惯养, 좀 응석바지로 자랐다. 너무 귀염둥이로 자랐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宠坏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나쁘게 됐다는 그 느낌이 이것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娇生惯养은. 그래서 약간 버릇없이 자랐다 할 때는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합니다. 从小就被宠坏了现在说话总是没大没小 그러니까 이게 没大没小를 앞부분에 넣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지금 상황, 지금 상태가 예의가 없다잖아요. 어릴 때는 버릇없이 자랐다 이고 지금 상태가 예의가 없다기 때문에 现在说话总是没大没小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他从小就被宠坏了现在说话总是没大没小 네, 이해되셨나요? 被宠坏了这小孩被宠坏了 하면은 왜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정말 길바닥에서 막 울고 자빠져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길바닥에 누워서 막 뭐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 보면서从小被这小孩太宠坏了被宠坏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버릇없이 자랐네. 요즘 막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뉴스랑 보면은 선생님을 막 때리고 막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그런 게 다 이제 从小被宠坏了 너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하고 버릇없이 자랐다.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베이라고 근데 이것을 써야 되나? 베이가 이게 宠坏 宠하는 건 종 행동은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너무 편애를 해서 나쁘게 변질된 그 상황을 아이가 당했기 때문에 베이를 넣어줘야 돼요. 小孩被宠坏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宠坏 지나치게 사랑하여 버릇없게 만들다. 응석바지로 키우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他从小就被宠坏了，总是以自我为中心. 그는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살아서 항상 자기중심적이다.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버릇없게 키우지 마 할 때는 不要把孩子宠坏了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한테 어떤 충고를 할 때 애를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서 키우지 마 이럴 때는 빼이가 안 들어가죠. 내가 부모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不要把孩子宠坏了. 그러니까 宠坏가 이게 어른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른이 하는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빼이를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버릇없이 자라버렸다.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생겼다 할 때는 빼이를 넣어줘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小孩被宠坏了 이렇게. 그리고 어른이 만약에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마 할 때는 不要把孩子宠坏了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문장 하나 읽고 A, B, C, D 중에 정확한 답을 찾기입니다. 자, 문장이 짧아요. 짧은데 여기에서 A, B, C, D 나오니까 답 찾기예요. 자, 문장이 나갑니다. 我本来想打电话订火车票，可是老打不通，去火车站又晚了一步，没买到硬卧票，只好坐飞机回来了。问他为什么没坐火车 ？A. 火车不开了。B. 他不想坐硬座。C. 火车票都卖完了。D. 他没能坐上火车. 박성우님은 C라고 하셨어요. 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지메이님도 C. 자, 다른 분들은요? 한 번 더 문장 읽을게요. 我本来想打电话订火车票，可是老打不通，去火车站又晚了一步，没买到硬卧票，只好坐飞机回来了。 질문. 他为什么没坐火车 A. 火车不开了 B. 他不想坐硬座 C. 火车票都卖完了 D. 他没能坐上火车 정답은 이거예요. 我本来想打电话订火车票. 나 원래 전화해서 기차표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可是老打不通 근데 늘 전화가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去火车站又晚了一步. 去火车站又晚了一步. 기차역에 갔더니 한 발짝 늦어서 没买到硬卧票. 그러니까 硬卧라는 게 그 일반 침대칸을 살 수 없었다. 只好坐飞机回来了.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1, 2, 3, 4를 했네요. 火车不开了. 기차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죠? 他为什么没坐火车? 그는 왜? 화살표가 어디 갔지? 자, 火车不开了. 기차가 달리지 않는다. 他不想坐硬座. 그러니까 일반 좌석 칸에 타고 싶지 않았다. C. 火车票都卖完了. 기차표가 다 팔렸다. 네 번째는 他没能坐上火车. 기차 시간에 늦어서 기차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못 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죠? B를 좀 고민하셨구나. 他不想坐硬座. 뭐 일반 좌석 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려고 했던 거는 일반 침대 칸입니다. 근데 한 발짝 늦어서 못 샀다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려고 했던 기차표가 또卖完了 이깁니다. 卖完了. 다没能坐上火车 이걸까요? 그 기차가 출발한 다음에 도착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去火车站又晚了一步没买到硬卧票 했기 때문에 좌석 한 발짝 늦어서 뒤에 온 이 상황이 기차표를 이게 일반 침대 칸 표를 못 샀다 했기 때문에 이게 요 완러 이부가 한 발짝 늦었다는 게 기차가 출발해서 한 발짝 늦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침대 칸을 사려고 했는데 한 발짝 늦었다. 그래서 다 팔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맞아요. 火车票都卖完了 이겁니다.
정답 C예요. HSK 6급 문제입니다. 이거 6급이에요. 자, 우리 일상 표현 몇 개 더 볼게요.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침울해서 모두들 말을 하지 않았다.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침울하다. 자, 회의 장소는 회의장이라고 합니다. 회의장上的气氛 분위기 气氛으로 하면 되겠죠. 开会场气氛太沉重了。太沉重了。沉重해도 돼요. 大家都一句话没说。会场气氛沉闷得很，大家都不说话了。就是沉闷해도 돼요. 沉重해도 됩니다. 沉重. 분위기가 조금 침울하다. 침울하다 하면은 沉重. 沉重은 조금 울이 아니라 좀 무거운 분위기. 沉重. 침울하다 하면은 沉闷. 그리고 沉重은 조금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울하다 할 때는 沉闷이 좀 더 가까워요. 沉闷. 야이 할 때는 气氛很压抑할 때는 야이는 요거는 좀 답답한 느낌? 약간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야이 할 때는 그냥 답답하다. 침울하다 할 때는 좀 沉闷. 근데 크게 막 차이는 없습니다. 沉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고 야이 할 때는 좀 답답한 느낌. 오늘 기분이 너무 답답해. 신칭한 야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울하다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단어로는 沉闷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沉闷. 会场上的气氛很沉闷. 박성우 님이 大家都一句话没说. 大家都一句话也没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한국어로 말할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지 모두들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로 강조하는 거지. 진짜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를 넣잖아요. 그래서 大家都一句话都没说. 만약에 또를 그 뒤에다 붙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하고 얘가 이럴 때 비슷한 느낌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会场上的气氛很沉闷，大家都不说话。大家都不说话来过呢，大家都没说话，大家都一句话也没说。모두들 말을 하지 만약에 大家都不说话하면 모두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한국어 번역을 안 했다로 했네요. 만약에 모두들 말을 하지 않았다면 大家都没有说话. 매를 넣는 게 더 적절하겠죠. 혹은 大家都一句话也没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다양한 사람들, 不同的人이로 표현하면 돼요. 不同的人. 뭔가를 잘한다 할 때 우리 수업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뭔가를 잘한다 할 때 그냥 다양한 사람 할 때는 不同的人不同的人으로 쓰고 他跟各种各样的人很合得来. 오, 이렇게 또 하셨구나. 很合得来도 좋습니다. 박성우님은 他擅长跟各种各样的人合得来. 요거는 좀 어색해요. 박성우님이 요 문장은 그냥 이제 지메니 문장처럼 他跟各种各样的人合得来 하면은 合得来 자체가 아주 뭔가 그걸 좀 잘한다는 느낌이 있는 단어거든요. 合得来 좀 잘 어울린다. 合得来가 좀 뭐라고 할까? 잘 맞는다. 잘 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맞다, 손발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잘 어울린다, 잘 맞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박성훈이 문장은 뭐가 문제냐면은 擅长도 이제 뭔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合得来도 뭔가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어쩌지 한다가 이게 중첩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擅长 하면은 뒤에 合得来를 빼고 다른 단어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무슨 뭐 이게 잘 느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단어. 他擅长跟各种各样的人打交道. 打交道가 잘 교류하다, 잘 뭐 어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울리다란 뜻이거든요. 打交道가 그러면은 여기에 打交道는 잘 어쩌지 하다 이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擅长을 넣고 뒤에다가 打交道 할 수 있습니다. 他擅长跟各种各样的人打交道 혹은 交流 해도 돼요. 他擅长跟各种各样的人交流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合得来는 조금 앞뒤가 좀 잘 어쩌지 한다는 뜻이 좀 중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색해요. 자, 제가 쓴 문장 이겁니다. 他善于 우리가 예전에 했던 善于 擅长 이거 다 돼요. 擅长善于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뭔가를 잘한다 할 때 他善于跟不同的人打交道. 이 打交道도 무슨 뜻이냐면은 왕래하다, 교제하다, 사귀다, 교섭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他善于跟不同的人打交道. 他善于跟不同的人打交道.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건은 괜찮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않았어요. 물건은 괜찮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않았어요. 东西还好但价格太贵没买但是价格太贵了没买 좋습니다. 没买到가 아니에요. 没买到는 어떤 물건 사고 싶었는데 물건이 다 팔렸거나 그래서 내가 못 샀다예요. 没买到는 没买 하면은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안 샀다이고 没买到 하면은 어떤 그쪽 상황 때문에 뭐 물건을 사고 싶었는데 다 팔렸다거나 이래서 내가 못 샀다. 이럴 때 没买到 이렇게 표현합니다. 前面东西还可以但是因为价格太贵所以没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东西还不错. 물건은 아직 그래도 괜찮은데 东西还不错只因价格太贵. 이게 只因 넣어요. 只因 이거 거위에서 보잖아요. 只因 이거 넣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아요. 只因도 맞는데 여기 조금 사람들이 거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东西还不错但价格太贵但是하고 하거나 但价格太贵 넣으면 돼요. 但是我没买. 뒤에는 没买 이렇게 넣으면 돼요. 东西还不错但价格太贵没买我没买. 네. 자, 그 다음에 그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他怎么突然变心事没要说明. 박서훈이 문장은 좀 어색해요. 变心事 心事는 마음의 어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变心事란 표현은 없습니다. 心事는 어떨 때 쓰냐면 他好像有心事. 제가 뭔가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뭔가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서 你好像有心事 무슨 일이 있니? 你好像有心事 너 좀 뭐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心事를 씁니다. 뭔가 마음을 바꿨다 할 땐 改变主义라고 하면 돼요. 지메님 적으신 것처럼 改变主义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로 바꿨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다른 거로 바꿨다 할 때 마음을 바꿨다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기 주장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改变主义라고 하면 돼요. 改变主义. 자, 他不肯解释 해도 되고 他不愿意解释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다 할 때는 他不肯 해도 되고 他不愿意 그리고 설명하다, 해명하다 뭐 이렇게 할 때 解释라는 단어를 넣어서 他不愿意解释为什么他突然改变主意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일단은 그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간에 건 요거 다 목적어잖아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그러면 그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요걸 일단은 앞부분에다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는 하려 하지 않았다. 他不愿意解释. 그리고 뒤에다가 왜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为什么他突然改变主意? 이렇게 뒤에다가 넣으면 돼요. 他不愿意解释为什么他突然改变主意. 나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 我改变主意了. 제가 뭔가 마음이 바뀌었어 할 때, 他改变主意了.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改变主意. 근데 마음이 변했다 할 때는 심피엘러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게 마음이 변했다 할 때는 보통 그 뭐 연애하는 관계, 남녀 사이에 뭐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 할 때, 이럴 때는 타드 심피엘러 이렇게는 씁니다. 다 똑같은 이제 어쨌든 마음이 변한 건 맞지만, 이거는 뭐 남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다 그 사람이 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변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다 할 때는 改变主意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이렇게 他不愿意解释为什么他突然改变主意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고요. 힐링 중국어 마지막. 오늘 좀 내용이 이거 기네요. 어떤 문장이냐면은 每个人都要经历一段时光，是付出了很多努力却看不到结果的日子，称之为扎根。与其盲目跟随潮流，不如静下心来深耕自己。真正的远见是看清自己的方向，坚持自己的道路。没人嘲笑你的梦想，他们只是嘲笑你那与梦想不匹配的努力。如果没有天赋，那就一直重复。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봤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무슨 뜻인지 좀 와닿으셨나요? 볼게요. 每个人都要经历一段时光,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시기를 겪게 된다. 그것은 付出了很多努力, 엄청 많은 노력을 쏟았음에도 却看不到结果的日子. 엄청 많은 노력을 쏟았음에도 결과를 볼 수 없는 날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 称之为扎根. 그런 시기를 뿌리 내림.扎根, 이게 뿌리를 내리다입니다. 짜는 찌르다잖아요. 끈은 뿌리예요. 그러면 뿌리를 박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도 나무가 진짜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막 올라가기까지는 뿌리를 일단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을 우리는 뿌리 내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扎根. 与其盲目跟随潮流, 이거는 뭐냐면은 위치는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접속사잖아요. 맹목적으로 유행, 潮流는 유행입니다. 맹목적으로 유행을 그냥 막 따라가기보다는 不如静下心来深耕自己.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深耕自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深耕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힐링 그 중국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예전에는 이런 표현 안 했던 것 같아요. 深 깊게, 耕은 경작하다. 이게 내 자신을 깊게 발전시키다. 내 자신을 깊게 파면서 발전시키다 라는 뜻을 深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요즘 막 유행이 이런 거네, 요즘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냐면서 막 이것저것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내 자신을 깊게 파면서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真正的远见是看清自己的方向. 진정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은 看清自己的方向, 내 자신의 방향을 똑바로 보는 것이다. 坚持自己的道路, 내 자신의 길을 이제 坚持 견지하고. 没人嘲笑你的梦想, 아무도 당신의 꿈을 비웃지는 않는다. 他们只是嘲笑你那与梦想不匹配的努力.
부피페는 어울리지 않다, 맞지 않다요. 그들이 비웃는 것은 당신의 꿈과 어울리지 않는 당신의 노력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꿈은 아주 거창하게 커다란 꿈을 완전 거창하게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제 설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당신의 그 노력을 비웃는 거다 이겁니다. 자, 如果没有天赋 만약에 천부 天赋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재능. 타고난 재능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那就一直重复. 그러면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반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如果没有天赋那就一直重复. 네, 이것도 되게 와닿는 말이네요.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뭐든지 지금 하는 일을 그냥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문장이. 每个人都要经历一段时光是付出了很多努力却看不到结果的日子，称之为扎根。与其盲目跟随潮流，不如静下心来深耕自己。真正的远见是看清自己的方向，坚持自己的道路。没人嘲笑你的梦想，他们只是嘲笑你那与梦想不匹配的努力。如果没有天赋，那就一直重复。